네, 저희 다음 무대에서는 창업가의 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황은하 실장님이 모더레이팅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퓨처플레이의 류중희 대표님, 가지랩의 김영인 대표님을 모시고 창업자는 슈퍼맨이 아니에요라는 제목의 세션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세 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황은하라고 합니다. 그 창업자들의 연대와 어떤 그 페이포드를 실천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컴업 3일차 이 세션에서 창업자는 슈퍼맨이 아니에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창업자들의 어떤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면서 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님 그리고 가지랩의 김영인 대표님 두 분을 모셨어요. 이 두 분에게는 굉장히 또 다양한 창업의 경험과 그 히스토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소개와 함께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지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 먼저 류중희 대표님은 또 특히 컴업의 자문위원으로서 이 주제를 제안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도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퓨처플레이 대표 맡고 있는 류중입니다. 제가 자문위원인데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좀 아팠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프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CEO에 대해서 이 시장이 주는 중압감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런 얘기를 좀 터놓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컴업 같은 자리에 오면은 다 서로 자기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가면을 딱 쓰고 우리 회사는 너무 잘 나가는 슈퍼 킹왕짱 회사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대표님의 마음이 완전히 평온하고 완전히 고요할 수 있을까? 그분 막 이렇게 웃는 얼굴로 회사 자랑하고 있는 머리 뒤에는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정신이 아픈데 우리 회사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없을까? 뭐 그런 생각에 이런 세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창업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뒤에 계신 분들도 착석하셔서 저에게 더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가지랩의 김영인 대표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가지랩 대표이사 김영인이라고 하고요. 제 가지랩을 작년에 창업하기 전에 이제 눔이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한국 일본 이제 대표이사를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눔에서 저도 이제 뭐 대표이사, 법적으로 대표이사다 보면은 이제 대표가 지녀야 될 법적 책임들, 뭐 부담감 다 있지만 그래도 창업을 하고 이제 창업자로서 대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건강부터 시작해서 멘탈 이런 게 너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들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이제 의사 면허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타임 이제 진료를 보는데 그때 주로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세요. 그래서 와서 건강 상담도 하시고 또 저도 이제 같이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같이 뭐 경영 상담도 해드리고 고민들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세션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힘든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얘기를 투자자들한테도 못하고 멤버들한테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저 오신 분 한 절반은 일단 기본 눈물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대표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론을 좀 만들어야겠다 하던 차에 마침 또 류중 대표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이렇게 참여해서 공유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창업자라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너무 숨기거나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렇게 굉장히 부정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지난해에 분당 서울대병원과 그리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에서 스타트업의 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르면 뭐 자살 고위험군 그리고 불안, 우울, 뭐 수면 장애 등에 대한 모든 지표가 그 일반 성인에 비해서 창업자가 굉장히 나쁘게 나타났어요. 말 그대로 그 낙제점을 받은 건데요. 그 창업가는 굉장히 이 낙제와 실패에 굉장히 또 민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개인의 또 건강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자들의 어려움은 이제 어디에서 기인을 하고 우리는 왜 이런 걸 이렇게 후순위에 두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류중희 대표님의 경험에서 창업자들이 왜 힘들고 왜 이런 사실을 또 부정하는가, 인지하지 못하고 또는 숨기는가 이 심리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우리가 좀 망해가고 있긴 하지만 마블 영화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 거는 그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슈퍼히어로가 되는 여정이 우리한테 되게 큰 쾌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엔 다 영웅이 있고 다 영웅이 되고 싶은데 결국은 그런 영웅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의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에 있어서는 그런 그 나를 따르라, 내가 흔드는 깃발을 따라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영웅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스타트업을 경영한다는 게 되게 좋은 의미로 거대한 연극 무대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 역할이 있는 거죠. CEO는 CEO의 역할이 있고 뭐 CTO는 CTO의 역할이 있고 뭐 신입사원은 신입사원의 역할이 있는데 거기서 이 그 CEO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존을 하더라, 의지를 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만 10명 정도 되는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10명이 서로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런데 이 10명이 그냥 CEO만 바라보면 다 나와 CEO의 관계에서 이 회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CEO 하나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CEO가 회사의 어떤 비전을 이끌어가는 게 사실은 스타트업처럼 빨리 의사결정해야 되는 조직에는 훨씬 효율적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효율적이기도 하고 심지어 처음에 CEO가 된 사람은 그 자기가 영웅의 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저는 파국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영속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결국 나를 속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가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자기를 이제 가둬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아, 네. 그런 창업자들에게는 굉장히 또 그런 어떤 몰입과 그런 게 또 때로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가면들이.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걸 이제 벗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는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초기 창업자 그리고 뭐 성장한 창업자 이 스테이지마다 또 겪는 어려움이나 또 그 때에 맞는 또 고충들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초기부터 좀 성장의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들 창업들이 겪게 되는지 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표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네, 그러겠습니다. 초보 CEO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사실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초보 CEO였을 때 30년 전이라. 네, 저도 사실은 순서가 좀 바뀌기는 했지만 이제 룸에 처음 조인했을 때가 그 회사 스테이지가 이제 시리즈 B 투자를 받았던 스테이지였고, 그래서 이제 큰 회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경험을 좀 해봤던 거와 또 그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창업을 해서 완전 극초기 스타트업에 이제 CEO를 해본 이 경험들을 봤을 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CEO, 그러니까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대표를 해야지라고 해서 창업을 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어떤 기술에 미쳐 있어. 나는 이 산업에 미쳐 있고, 이 문제를 봤는데 이거 너무 너무 해결하고 싶어. 그러니까 좋은 창업자는 이제 어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좋은 창업자는 그게 되게 명확한 사람이 좋은 창업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막상 내가 대표이사가 되면 고용과 관련해서 노무적으로 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나는 내가 이거 구현하고 싶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를 받고 보니까 나는 사실은 투자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맡겼으면 이 돈을 불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투자 상품이었고, 또 멤버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월급을 주다 보니까 이 멤버들의 월급이 결국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 소재와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 기술이 좋아서 산업이 좋아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창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책임과 부담감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더 핵심은 뭐냐면 아무도 이걸 안 알려줬어요. 누가 이걸 알려줬으면 굳이 창업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알려주고는 갑자기 그걸 다 해내라고 이제 주어지니까. 그걸 알려주면 대한민국 창업률이 10분의 1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면 안 돼요. 사실은 알려주면 안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안 알려줬으면 적어도 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키워주거나, 또는 그걸 내가 모르니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창업자분들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연극을 하고 지금 이 어떤 씬에서 갑자기 내가 가면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창업자분들, 대표님들이 나 힘들어요, 나 몰라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디 언론에 나가서 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공동 창업자, 구성원들, 그다음에 투자자들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 게 가능하다. 그래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 가치 떨어지고 당신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을 내미는 행위가 우리의 기업 가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어떤 인식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인식이 이제 조금씩 이제 틈을 보이면서 바뀌어가는 여정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아직 많은 창업자들은 혹시 이 정신 건강이나 마음 건강 또는 내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우리 회사에 좀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투자사 앞에서는 더더욱이나 그게 혹시나 흠이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좀 많이 숨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류중희 대표님이 만나본 많은 그 스타트업분, 창업자분들에게는 좀 어떤 그런 뭐 문제점들을 좀 발견하시고 또 어떤 조언을 해주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현실, 사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님들이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님이 회사가 아니에요. 예, 대표는 주식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주식회사의 최종 의사결정 기관이 뭐예요? 대표이사예요? 아니에요. 이사회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주식회사라는 기계가 설계될 때부터 인간 한 명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사회를 이끄는 이사회의 디시전을 이끄는 의장도 있고 실제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이사도 있고 심지어 대표이사가 2명인 회사도 있고 네. 저희도 최근에 2명으로 늘렸죠. 네. 그 다음에 그 대표이사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C레벨들이 있고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는 그 팀을 보고 우리는 투자하는 거지 그냥 CEO 개인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뭔가 이 역량이 부족해? 그럼 투자회사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사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투자자로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조언이나 행동을 하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한 게 나는 그냥 이 그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에 그냥 하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일 뿐이야. 그리고 그 역할이 나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넘버원인 것 같아요. CEO가 가져들 덕목이 이 회사의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더라도 나는 이 회사를 끝까지 지킬 거야. 너무 감사한데 그 대표님이 그 지키다가 부러져 버리면 회사가 날아가는데 누가 그런 회사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적인 회사라는 거는 CEO가 끝까지 버틸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아니라 CEO가 나는 나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 넘버 2도 있고요. 넘버 3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의 재료일 뿐인데 저희 재료가 소진되더라도 2번 타자, 3번 타자가 등장해서 회사는 건강하게 이끌어갈 겁니다. 라는 회사에 저희도 투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사람 한 명을 붙들고 대표님 왜 이러세요? 이런 식의 되게 형이하학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대표님 회사가 대표님을 잡아먹고 있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내가 행복하려고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행복하려고 만든 회사가 괴물이 돼서 창업자인 CEO인 나를 잡아먹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 회사라는 거대한 짐승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대체제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된다. 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또 사실 기획 방금 유준 대표님 말씀 주신 게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이 벤처 투자의 히스토리로 거슬러 올라가서 닷컴 버블이 있었던 시기는 오히려 굉장히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기술 뭐 하나 해서 반짝해가지고 딱 트랙션 내면은 벤처 캐피탈이 이제 지분을 거의 뭐 대부분 머저리티를 사가서 전문 경영인 앉혀가지고 왁 해가지고 이제 상장시키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맞다, 뭐 지금의 좀 더 창업자 중심이 맞다, 그렇게 어떤 이분법적인 구조로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은 어찌됐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이제 하나의 어떤 주체인 거잖아요. 주주들로 구성된 그 법인이 어떻게 그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것이냐,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옵션의 폭이 사실은 넓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창업자 한 사람에게 몰빵이 돼 있다, 굉장히 리스키한 측면인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기업이 요즘은 기술 창업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초기 파운더들은 기술 기반에, 또는 내가 그 원천 기술에 대해서 산업의 전문가야, 그게 초기 기업을 끌고 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이 기업이 이제 자본을 투자를 많이 받아서 조직을 더 키워가고 원래 20명이던 조직이 50명, 100명, 500명, 1000명이 되는 과정에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보다 이 조직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고 키워갈 것인지에 대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CEO로 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공동대표일 수도 있고, 또는 초기 창업자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CEO에서 한 발 물러서서 앞서 말씀 주신 의사결정 기구의 어떤 이사회 의장으로서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난다, 이런 표현도 저는 되게 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해서 기업이 더 잘 크게 도와주시고, 이 기업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이 지분을 10배, 100배를 만들어줄 경영자를 세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창업자분들이 그 옵션은 그냥 없어. 이건 내 기업이니까 내가 평생 가져,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기업이 결국 그 대표님을 잡아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창업자분들이 마인드를 되게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투자자분들 당연히 이런 다양한 옵션,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그걸 받아줄 CEO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직 아쉽게도 한국에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넘겨받는 표현보다는 이제 더 키워줄 수 있는 전문 경영인 풀이 아직은 조금 얕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생태계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또 특히 본인들이 회사를 창업했다가 매각을 했던지 또는 더 큰 기업에서 키워본 경험 있는 분들의 풀이 좀 더 많아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면 저희는 실제 이제 창업자의 어떤 역할과 책임보다는 굉장히 어떤 편견 속에서 창업자를 바라보고 그 캐릭터화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거기에 이제 나는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압박도 느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창업자들이라면 너무 잘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잘 모를 것 같고, 또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게 힘든 거지? 한 이 정도가 힘든 건가? 이렇게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이거는 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무엇이 힘든 건가를 정의하라는 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그냥 저는 기준이 분명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사분면으로 나눠 놓으면은 힘듦 안 힘듦이 있고요, 행복 안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고 안 힘든 것만 하고 살고 싶은데 그런 건 없잖아요. 예. 저는 지금 이 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하고 안 힘들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행복한데 힘든 게 있어요. 행복한 게 힘든 게 있다고요. 예를 들면 내가 내일 컴업에서 메인 무대에서 발표를 해. 내가 키노트 스피치를 해. 근데 이거 진짜 잘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새고 자료를 만들어야 돼. 밤을 새고 자료를 만드는 일은 힘든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감수한단 말이에요. 왜?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힘들어도 행복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일이 있어요. 힘든데 안 행복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안 힘든데 불행한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계처럼 의사결정을 하는데 내가 아무 영혼도 없고 뭐 힘들진 않은데 마음이 편하진 않아. 전 이런 게 사실은 CEO를 굉장히 많이 좀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질문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네. 힘들다 안 힘들다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행복한지 아닌지 갑자기 물어보면 여기 무대에서 들으시는 분 중에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초기 CEO 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조언은 행복의 기준을 정하라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하고 객관화해서 그냥 제3자가 보기에도 대표님 이게 행복의 기준이라면서요. 대표님이 잠을 자는 걸 좋아해서 9시간은 자야 된다면서요. 근데 9시간 잠을 못 주무시니까 불행하시네요, 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기준이 육체나 정신의 어려움이 아니라 행복이 기준이어야 된다. 왜냐면 CEO는 원래 남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미친놈이라서 CEO 자격이 주어진 건데, 그 미친 그 초월적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행복감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행복 기준이어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대표님이 한 6개월 하와이로
장기 휴가를 떠나도 회사가 안 망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불행하게도 6개월간 하와이에 갔다 온 게 아니라 6개월간 병원에 있었지만 병원을 정확하게는 왔다 갔다 했죠. 집에 누워 있었지만 제가 항암 치료를 6개월 동안 받았거든요. 림프종이라는 병에 걸려서.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저는 되게 기뻐요. 근데 올해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선정한 창업가들이 사랑하는 엑셀레이터 2위, 그것도 간발의 차로 2위에 퓨처플레이가 뽑혔는데 그 너무 좋은 일인데 저는 올해 상반기에 아무 일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유중이가 퓨처플레이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 평판이 올라가는구나. 역시 나는 그 스타트업 업계 최고의 악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저는 너무 그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퓨처플레이가 저라는 사람의 사상이나 실행이나 행동을 다 빨아먹어서 제가 없어도 저처럼 돌아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초기 창업자가 어떻게 그걸 해요? 전 10년이 걸린 일인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없어도, 내가 6개월에서 1년 없어도 나보다도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넘버 2, 넘버 2가 또 없으면 할 수 있는 넘버 3, 이런 사람을 공동 창업자로 꼭 모아라. 그래야 서로 돌려막기를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행복이 기준이 돼야 된다.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코파운더를 찾아야 된다. 두 개를 원칙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를 원칙으로 이제 잘 삼으셔서 대표님 지금 행복하신 거죠? 저는 되게 행복했는데 첫째 날 디제잉을 시켜가지고 행복해 보이셨는데요? 열심히 제가 그 행복하지만 어려운 일인 플레이리스트를 막 밤을 새고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도 춤을 추지 않았어요. 아. 이런 게 이제 불행한 거지. 네. 다 같이 춤을 춰주시면 예. 대표님 행복해지신다는. 저는 스타트업 행사에서 스타트업 관련자가 디제잉을 할 때 춤을 못 추는 게 대한민국 스타트업 업계의 행복도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이게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나는 음악을 틀었는데 네. 이러면 안 되지. 예. 여기를 이제 저희가 무대를 내려가면 다들 마음의 문을 열고 대표님 만날 때마다 이렇게 즐겁게 액션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류중 대표님 말씀 잘 들어봤고 김영인 대표님은 또 저희가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과 뭐 디캠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아산나눔재단이 공동으로 올해 이제 창업자들의 마음 상담소라는 프로젝트를 런칭했어요. 근데 특히 이 사업이 좀 창업자들에게 이제 이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던지면서 특히 한국 벤처투자나 뭐 벤처 캐피탈 협회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원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그 안에서 직접 이제 창업자들 만나고 상담도 해주시잖아요. 좀 요즘의 창업자들이 특히 좀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또 거기에 어떤 솔루션 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좋은 사업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일단 스타트업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어서 일단 너무 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이제 창업자분들을 저도 지금 꽤 많이 뵙고 또 이분들 대상으로 좀 검사를 좀 해드리고 현재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뭐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현재 사업적으로 가지고 계신 고민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상담해드리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패턴이 보이는 게 이건 정말 나이를 불문하고 20대 대표님부터 40대 대표님까지 다 오시거든요. 근데 나이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대표님도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으신 분이 있고 40대 대표님도 몸 상태가 너무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 공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다 스트레스는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는 대표님은 없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이나 어떤 뭐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단계가 이제는 진짜로 쉬지 않으시면 안 되겠다로 넘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제 창업을 했고 창업을 해서 기업을 경영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받으면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정상인데 내 몸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는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사실 류중인 대표님께서 6개월 쉬신 거는 이거는 이제 몸에서 이제 노사인, 스탑 사인이 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안 쉬잖아요. 그럼 진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한 내 몸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두 케이스 중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 상태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몸이 지금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되는데 일시적으로 힘드신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표님들이 많은 분들이 안도를 하시더라고요. 왜 안도하시냐면 특히 20대 대표님인데 나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신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검사를 보면 몸은 생각보다 아직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투자 때문에, 지금 인적인 문제 때문에 뭐 코파운더하고 갈등이 생겼다든지 그것 때문에 받는 급성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힘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몸은 괜찮으세요, 이거 지나가시면 그래도 괜찮아지실 거예요로 말씀을 드렸더니 안도하시고 거기서 이제 안도의 눈물을 흘리시는 대표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기 창업자분들께 부탁을 드리거나 좀 이제 하는 부분이, 본인의 몸 상태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뭐 하시는 검진들도 좋고 이런 걸 통해서 몸 상태를 확인하고 조금 뭔가 이상이 있다, 이거는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하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이나 이제 전문가에 통한 상담을 받으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물어보셨던 어떤 질문들이 많이, 어떤 고민들이 많냐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1순위가 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라운드를 돌고 있고 심지어 좋은 투자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어도 스트레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최종 도장 찍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물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최근에 많이 받았던 그 질문이나 상담이 구조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팀을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런웨이를 생각했을 때 번을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우연찮게 이제 뭐 룸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구조조정을 굉장히 뭐 직원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또 경영자 입장에서 경험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많이 가이드나 힌트를 드렸을 때 오히려 거기서 좀 많이 마음에 좀 위안을 얻으신달까, 또는 또 그 구조조정을 힘들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구성원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냥 됐어, 이참에 그냥 저 성과자 다 자르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분이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알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아는데 지금 사업 구조상, 지금 현금 흐름상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는데 그 괴리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잠이 안 오고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뭐 혈액 검사 해보면 막 코티솔 수치 엄청 높아져 있고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한 신체적인 활동을 할 것이냐, 또 근본적인 구조조정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내가 덜 상처받고 나가는 멤버들이 덜 상처받고, 또 가장 중요한 남아있는 멤버들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실제적인 조금 실천적인 어떤 조언들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제가 어떤 의사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또 스타트업 선배님들, 선배 창업가분들,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창업자분들의 어떤 멘탈이나 건강을 챙기기 위한 뭐 검진 뭐 여러 가지 혜택들 좋지만 그런 어떤 가이드, 조언들, 또 진심 어린 경청, 들어만 줘도 스타트업 CEO들 입장에서 너무나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자들의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또 어떤 육체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그 전문가 조력도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또는 같은 창업자, 동료 창업자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이렇게 이루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행위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투자사와 좀 더 터놓고 이야기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쌓아가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천적으로 제가 최근에 만난 창업자분들 이렇게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컬리의 김슬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하루 일과에 그 운동하는 시간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내 거를 챙긴다가 아니라 우선 내 운동하는 나를 챙기는 시간을 먼저 배정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뭐 소카의 박재욱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멘탈 관리하세요? 이런 답에 저는 무조건 잠을 잘 자려고 노력하고 그 잠을 자야만 다음날 더 좋은 의사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각자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이렇게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또 한 가지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 이제 류중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발명가, 뭐 연기자, 저희 뭐 투자자, 그리고 뭐 DJ. 창업자, DJ,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저희가 슈퍼맨이 아니라고 했지만 약간 슈퍼맨이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어떤 이런 에너지를 좀 얻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아저씨가 돼가지고 뻔뻔한 거예요. 제가 디제잉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디제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그러니까 거 펼치는. 그냥 저는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겪고 나니까 인생이 되게 허무해서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찰나기 때문에, 순간이기 때문에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한 방이, 이상한 비유지만 실버 블렛이라고 하잖아요. 은총알이 하나 있어. 한 번만 쏠 수 있어. 멋있게 쏴야지. 근데 내가 디제잉을 하고 싶잖아. 근데 아유, 이거 내가 50이 다 돼가지고 어디서 음악을 틀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못 하잖아요. 네. 틀고 싶다고 그럼 트는 거지. 우리 그냥, 야 너는 이래서 네가 무슨 CEO냐, 나는 할 수 있어, 그러고 CEO 됐잖아요. 보여줘야지 그러면. 근데 보여주다가 해보니까 안 돼, 구조조정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그럼 정말 죄송한데 못 하겠는데요? 해도 돼요. 우리 내 인생이잖아, 내 인생.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에너지가 많아서 뭐 사방팔방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호기심이나 제 욕망이 가는 방에, 우리가 그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네. 강아지가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부류가 아하. 있고, 강아지를 내가 목줄을 딱 쥐고 야 일로 가야지 막 이런 부류가 있거든요. 네. 그냥 저는 제 욕망이라는 강아지를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걔를 잡으러 막 뛰어다니는 거에 가까운 거죠. 근데 저는 네. 이 되게 어린이 같은 순수한 욕망, 뭐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싶어가 네. 스타트업 대표님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철갑을 두르고 철가면을 쓰고 막 되게 멋있는 경영자처럼 구는 게 이제 몸에 배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되게 뻔뻔하게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또 거기서 배우고 배운 걸 또 나눠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첨언을 하자면, 그래서 저희 아까 그 창업자들의 연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퓨처플레이에서 투자받은 대표님만 다 모아서 네. 1박 2일로 캠핑을 갔어요. 제로원 10이라고. 네. 너무 이분들이 잠을 안 자. 다 술 취해가지고 효과보러 와서 아버님 그래 너무 이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고 서로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감동의 도가니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받은 투자자분들한테 가셔서 우리도 이런 거 해요. 우리도 그냥 우리 패밀리끼리 가서 1박 2일로 한번 뜨겁게 네. 서로 스트레스 풀고 오는 거 어때요? 라고 제안하셔도 좋고, 퓨처플레이 투자를 받으셔도 좋고, 아니면 내 창업가 친구들하고 같이 MT 가셔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업가도 내가 누군지 몰라, 메타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몇 년 전에 테니지먼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네. 이제 테니지먼트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서비스를 너무 좋아하는 게, 테니지먼트를 하면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강점하고 내가 후천적으로 만들어낸 강점을 따로 보여줘요. 근데 테니지먼트의 설명에 의하면 이 만들어낸 강점은 내가 쓸 수 있는 무기인데, 이 무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잘하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지라고 믿고 있는 거에서도 데일리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천적으로 얻어진 능력을 한번 테니지먼트 사이트 가서 측정을 해보시고, 아 이게 후천적으로 내가 생긴 능력이라면 웬만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그 넘겨줘야겠다. 타고난 천성으로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네. 이런 식의 팀 플레이를 한번 메타인지를 통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퓨처플레이도 이제 공동대표 체제로 된 게 이제 올해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도 결국 이 몸에 좀 신호가 오면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하셨던 걸까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네. 고노영 현 대표 네, 전 파트너가 네, 도망 다녔어요. 아. 아니 뭐 중이 뭐 아직도 에너지가 뭐 충만하시고 건강한데 왜 대표가 2명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오영, 저희는 다 이름 부르고요. 오영, 중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동갑 아니에요. 근데 오영, 나 암에 걸렸어라고 얘기하니까 아, 제가 대표하겠습니다라고 바로 실시간으로 답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그 소년 만화에서 보는 그 유명한 그 마징가 제트의 마지막 회를 아세요? 너무 옛날 만화인가? 마지막 회에 진짜 치사하게 헬 박사가 그 우주 기계수 군단을 다 투입해요. 그래서 정말 다구리를 10대1로 쳐. 그래서 마징가 제트가 팔다리가 막 잘려가지고 그 영웅이던 마징가 제트가 거의 몸이 걸레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레이트 마징가가 갑자기 등장해. 그래서 그레이트 마징가가 이 우주 괴수 군단을 다 무찌르고 같이 이렇게 손을 팍 잡으면서 끝나거든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 눈앞에 그 영화가 딱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동 대표를 하거나 이런 게 어려워도 네, 나나 우리 회사가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럼 내가 이거 짊어지겠어 라는 사람이
저는 꼭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없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고 창업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우리 회사 넘버 2를 믿고 창업을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넘버 2는 넘버 1을 믿고 창업을 했어요. 뭐 넘버 1, 2를 사실 구분할 이유도 없죠. 네. 그런 동료애로 사업을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런 얘기 정말 너무 중요한데요. 저희가 더 많이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좀 이렇게 참고 삼아서 앞으로 내일부터는 좀 더 달라지는 뭐 회사의 경영이나 이런 걸 좀 신경 써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테니지먼트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웰니스 밸런스를 체크해볼 수 있는 또 가지레벨 서비스도 있어요. 좀 어떤 서비스이고 좀 창업자들이 어떻게 이용해볼 수 있는지.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창업가 마음 상담소 참여를 하면서 그 대표님들 상담도 해드리지만 그 웹사이트 가시면 누구나 해보실 수 있는 진단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진단이니까요. 그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업무 관련된 성향들, 그 다음에 어떤 웰니스 관련된 어떤 성향들을 좀 보실 수 있는 진단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유중인 대표님께서 메타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창업가들이 진짜 메타인지를 가지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에 미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안 보여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노무 이슈, 뭐 투자, 뭐 안 보이고 이거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창업한 거거든요. 전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떤 동기로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동기가 실제 기업이 되려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저는 그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고 잘하는 걸 하라고 하는 좀 주의에 속하거든요. 잘하는 걸 하다 보면 좋아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창업자가 본인이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그 못하는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을 뭐 코파운더든 또는 코파운더가 꼭 창업할 때 바로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단독 창업했으면 나중에 그런 분들을 코파운더로 모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 룸을 열어두고, 근데 그 룸을 열어두려면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잘 못하는지를 아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뭐 테니지먼트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특히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고, 또 하나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다른 파운더들을 많이 만나세요. 특히 다른 산업의 파운더들 만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같은 섹터 대표님들끼리 만나면 우울해요. 왜냐면 제가 겪는 분들 우린 망할 거야. 이제 AI는 끝났어. 뭐 오픈 AI가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데 똑같은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다른 산업에 계신 분들, 저희는 이제 헬스케어 쪽이니까 뭐 모빌리티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완전 그냥 커머스 플랫폼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뭐 고민의 수준과 차원이 다른 것도 있고 종류와 결이 다른 것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창업자들은 또 되게 프로 참견러거든요. 그 사업 갑자기 막 빙의를 해서 내가 저 대표님 입장이면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같이 해줘요. 해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그럼 자꾸 훈수 두는데, 그러다가 되게 좋은 창의적인 답을 얻기도 하고, 또는 되게 역설적으로 위안을 얻기도 해요. 나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데 저기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구나. 근데 난 적어도 저런 문제는 고민 안 해도 되네. 여기는 진짜 규제 산업, 규제 끝판왕이라 이거 규제 때문에 그냥 뭐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우린 규제는 없구나. 대신 뭐 경쟁은 치열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마음의 위안을 삼고 나와 그다음에 내가 속한 이 사업, 또 나의 기업이 아니죠. 우리 이제 창업한 기업에 대한 메타인지를 기르기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 막 내가 투자 받기 힘들고 내가 몸이 힘들면 네트워킹 모임 나가기 싫거든요. 이거 괜히 가서 뭐 소득 있을까? 뭐 가가지고 내가 뭐 여기서 투자자 안 온 것 같은데 뭐 대표들끼리 만나서 무슨 득을 얻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자리들을 찾아가셔서 또 재밌는 게 저희 회사도 힘들지만 남의 회사 힘든 얘기 들으면서 남의 회사 도울 거 없을까 생각하다 보면 또 길이 생기고 또 그게 또 인연이 돼서 좋은 기회들이 생기니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힘든 시기일수록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좋은 그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끝나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뭐 사실 이제 창업은 누가 이렇게 등 떠밀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분들이 또 창업자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30분 남짓 이 얘기를 막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이 말 안 들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그 작년 커먼 무대에도 제가 올라왔잖아요. 김태용 대표랑 그 유튜브 가서 보시면은 제가 작년
창업 무대 올라온 거 나와 있는데 머리털이 지금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그때 항암 치료 딱 중간이었어요. 되게 힘들었고 그날도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렸거든요. 암 환자였으니까. 근데 왜 무대에 올라갔냐면 의사 선생님이 되게 퉁명스러운 분이었는데 저 이런 무대가 있는데 올라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저랑 똑같은 호지킨 림프종에 걸린 어떤 락 밴드의 베이시스트가 있는데 글로벌 투어를 했다는 거예요. 월드 투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월드 투어도 하는데 내가 커먼 무대도 못 올라가 여기는 나의 무대인데 이런 생각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를 되게 강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얘기가 있고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고 사람들하고 뭔가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는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앞에서 저는 되게 당당하고 순수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최고고 내가 없으면 이 회사 무너질 것 같죠?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신 다음에 팀 쿡이 애플의 가치를 훨씬 더 키웠다는 거, 그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어지는 백스테이지가 또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김영인 대표님, 네, 네, 멘트. 짧게 말씀드리면 대표님들 힘든 거 괜찮고요. 힘든 게 정상이고요. 힘들 때 꼭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이번 세션에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창업자들의 어떤 어려움을 이 생태계 모두가 외면하지 않고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눠줄 수 있다는 게 한층 더 성숙된 이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께도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